야, 신병. 면회 온 거 좋긴 한데 그 할배 누구야? 완전 촌스럽게 생겼네. 상병 하나가 킥킥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면회실 앞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죠. 머리는 반백이 넘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 같았어요. 우리 할아버지세요. 오늘 처음 면회 오셨어요. 이등병 강우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장 최한결은 비웃음을 터뜨렸죠. 저런 촌놈이 손주 보러 왔다고? 에휴, 민망해서 어떡하냐. 그날 오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한 통의 전화로 이 부대 전체를 초토화시킬 거라는 거요. 2025년 11월 강원도 어느 육군 부대 강우진 이등병은 입대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군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할아버지 강인수 씨가 처음으로 면회를 오신 겁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우진이는 들뜬 마음으로 면회 준비를 했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하고 면회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생활관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죠. 야, 강우진, 너 할배가 왔다며? 병장 최한결이 비죽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한결이는 이 소대에서 가장 고참이었고 신병들을 괴롭히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네, 병장님.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할배 옷차림 봤냐? 완전 촌티 작살이던데? 너 창피하지도 않아? 우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 분이었어요. 옷차림이 화려할 리 없었죠. 하지만 우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상병 임동욱과 병장 서준혁도 킥킥거리며 끼어들었어요. 아, 그 할배? 나도 봤어. 완전 꼰대 스타일이던데. 저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면회를 오다니. 강우진이 부끄러워 죽겠네. 우리 부모들은 다 깔끔하게 입고 오는데. 우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아야 했어요. 군대에서 고참에게 대드는 건 자살 행위니까요. 그때 중대장실에서 소위 한 명이 나왔습니다. 김성민 소위였죠. 젊은 장교였지만 병사들 관리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야들아, 왜 복도에서 떠들어? 각자 할 일 해. 네, 소위님. 병사들은 겉으로만 대답하고는 김소희가 사라지자 다시 수군거렸습니다. 강우진, 면회 가려면 가. 근데 할배한테 우리 욕하지 마. 알았지? 한결이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우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앞에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계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우진이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죠. 우진아, 그동안 잘 지냈니? 네, 할아버지. 건강하시죠? 그럼 할애비가 떡해왔다. 내가 좋아하던 거. 할아버지는 손수 싼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우진이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도에서 들려오는 낄낄거림이 신경 쓰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이냐? 우리 손주 얼굴 보는 게 소원인데.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우진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최한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할배 말투 좀 들어봐. 완전 시골 사투리 작살이네. 면회실 밖에서 벌어지는 조롱을 할아버지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손주의 손을 꼭 잡으며 물으셨죠. 우진아, 군대 생활 힘들지는 않니? 우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면회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우진이는 면회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향 소식, 가족들 안부, 그리고 우진이의 근황.
하지만 면회실 밖에서는 계속해서 불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한결과 그의 무리들은 노골적으로 할아버지를 비웃고 있었거든요. 면회가 끝나고 우진이가 할아버지를 배웅하려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최한결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어이 할배. 손주 보러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한결이는 겉으로는 정중한 척했지만 말투는 비꼬는 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한결이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은 무언가 날카로웠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죠. 그래, 고맙네. 우리 손주 잘 부탁하네. 아, 예. 걱정 마세요. 잘 돌봐드릴게요. 한결이는 껄껄 웃으며 다른 병사들과 눈짓을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대 정문을 나서자 한결이는 우진이를 붙잡았어요. 야, 강우진, 너 할배 완전 웃기다. 저렇게 촌스러운 사람이 군부대까지 오냐? 병장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우진이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는 더 심하게 나왔죠. 뭐? 네가 감히 선임한테 대들어? 야, 강우진, 너 오늘 저녁에 보자. 생활관에서. 우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생활관에서 보자는 말은 곧 얼차려를 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우진이는 생활관에서 한결이에게 불려갔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다 자리에 있었어요. 중대장과 소대장은 이미 퇴근한 뒤였죠. 야, 강우진, 팔굽혀펴기 신게. 네, 병장님. 우진이는 억울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는 동안 한결이는 계속 조롱했어요. 너 할배가 뭐 하시는 분이야? 농사꾼? 에휴, 그러니까 저렇게 촌스럽지. 병장님, 저희 할아버지는. 닥쳐. 누가 말하래? 우진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마치고 일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진이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죠. 우진아, 할애비가 오늘 가는 길에 마음이 안 좋다구나. 너 혹시 부대에서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니? 우진이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 아셨던 거예요. 복도에서의 조롱도, 면회 내내 느낀 불편함도. 하지만 우진이는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결이가 휴대폰을 낚아챘거든요. 야, 누구한테 온 문자야? 어디 보자. 한결이는 문자를 읽고는 비웃었습니다. 할배가 걱정된다고? 에이, 쓸데없는 걱정이네. 야, 강우진, 네가 할배한테 말 안 했지? 우리가 너 귀여워한다고 전해. 그 말에 생활관의 다른 병사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위계 질서는 절대적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우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할아버지께서 알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지만 우진이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강인수 씨가 어떤 분인지를요. 다음 날 부대의 일과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됐습니다. 아침 점호, 체력 단련, 그리고 각종 군사 훈련. 우진이는 최대한 한결이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한결이가 다시 우진이를 불렀습니다. 야, 강우진, 너 할배 언제 또 온대? 잘 모르겠습니다, 병장님. 에이, 다시 오면 좋겠다. 재미있던데. 저런 촌놈이 군부대 온 거 보기 힘들잖아. 우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한결이는 우진이의 사물함을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야, 너 할배가 가져온 떡 어디 있어? 사물함에 있습니다. 가져와 봐. 우리도 먹어볼게.
우진이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가 싸오신 떡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 안에는 인절미와 송편이 들어 있었어요. 한결이는 떡을 집어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뭐야, 이거 맛없는데? 완전 시골 떡이네. 야, 임동욱, 너도 먹어봐. 아, 진짜 별로네.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 병사들은 떡을 한두 개씩 집어먹고는 나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우진이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을 텐데. 야, 강우진, 너도 먹어. 네 할배 떡인데. 우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떡을 집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킬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우진이는 화장실에 숨어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진아, 할애비가 다 알아. 네 목소리 들으니 힘든 게 느껴진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우진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군대는 생각보다 훨씬 힘든 곳이었어요. 특히 고참들의 횡포는 참기 힘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면회를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주말이었고 부대에 면회객들이 많았습니다. 우진이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빨리 다시 오실 줄 몰랐거든요. 할아버지, 왜 또 오셨어요? 멀잖아요. 할애비가 손주 보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지난번에 뭔가 이상했거든.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우진이는 할아버지의 그런 표정을 처음 봤어요. 평소의 자상한 모습과는 다른 무언가 단호한 분위기였죠. 면회실로 들어가는 길에 최한결과 마주쳤습니다. 한결이는 이번에도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배님 또 오셨네요? 손주 보기 좋으시죠? 할아버지는 한결이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고맙네. 우리 손주 잘 부탁하네. 자네 이름이 뭔가? 저요? 최한결 병장입니다. 그래, 최 병장. 이름 잘 들었네. 할아버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면회가 끝나고 할아버지는 우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 조금만 더 참아라. 할애비가 다 해결해 줄 테니.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부대를 나가셨습니다. 우진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할아버지를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최한결이 우진이를 불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야, 강우진, 너 할배한테 뭐라고 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할배 눈빛 봤냐? 완전 이상하던데. 너 혹시 우리 욕했어? 우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께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하지만 한결이는 믿지 않았죠. 야,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뭔가 말했을 거야. 한결이는 우진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둘러쌌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장님,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닥쳐. 야, 오늘 내가 제대로 맛 좀 봐야겠다. 그때 중대장실에서 김성민 소위가 나왔습니다. 소란을 들은 거죠. 야들아,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위님. 한결이는 급히 우진이를 놓았습니다. 김소희는 잠깐 둘러보고는 다시 들어갔어요. 간부들은 병사들 사이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김소희가 사라지자 한결이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야, 강우진,
너 오늘 밤샘 근무 서. 네. 하지만 제 당직 날이 아닌데요. 시끄러. 내가 서라면 서는 거야. 우진이는 억울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이는 홀로 경계 근무를 섰어요. 추운 겨울밤 초소에 서서 부대를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우진이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추위와 피로가 몰려왔죠. 그때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우진이는 할아버지에 대해 사실 잘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는 늘 조용하고 자상한 분이셨어요.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TV에서 군대 관련 뉴스가 나올 때 할아버지는 화면을 유심히 보시곤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이는 비몽사몽으로 아침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중대장이 훈시를 하는 동안 우진이는 졸음을 참느라 애썼어요. 점호가 끝나고 최한결이 다가왔습니다. 야 강우진, 간밤에 수고했다. 앞으로도 네가 대신 서줘. 병장님, 그건 너무. 뭐? 너 지금 대들어? 한결이는 우진이의 가슴팍을 쳐댔습니다. 우진이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다른 병사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죠. 누구도 한결이한테 대들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우진이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군대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특히 고참들의 부조리는 견디기 힘들었죠. 차라리 전역할 때까지 참는 수밖에 없나. 우진이는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우진아, 할애비가 월요일에 한 번 더 갈게. 꼭 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우진이는 그 문자를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를 만나시려는 걸까? 그런데 그 월요일이 오기 전에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이 갑자기 이 부대를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보통은 미리 공지가 나가는데 이번에는 정격적인 방문이라고 했죠. 병사들은 긴장했습니다. 사단장 방문은 큰 이벤트니까요. 하지만 최한결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어때?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 사단장이 오든 말든. 한결이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이번 사단장 방문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월요일 아침 부대는 긴장 상태였습니다. 사단장 방문 소식에 모두가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중대장 류승호 대위는 아침부터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사단장님께서 우리 부대를 방문하신다. 모두들 긴장하고 군기 바짝 차려라. 충성. 병사들은 일제히 구령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최한결은 여유로웠어요. 뭐 사단장이 오면 어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한결이는 임동욱과 킥킥거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경비병이 달려와 중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위님, 정문에 민간인 한 분이 면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군데? 오늘은 면회 가능한 날이 아닌데. 강우진 이등병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류 대위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단장이 오는 날에 면회객이라니 타이밍이 좋지 않았죠. 안 된다고 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경비병이 돌아가려는 순간 우진이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대위님, 제 할아버지신데요.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 돼. 오늘은 안 돼. 류 대위는 단호했습니다. 우진이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할아버지께서 또 먼 길을 오셨는데 이렇게 돌려보낼 수는 없었죠. 그때 최한결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강우진, 너 할배 진짜 끈질기다. 오늘같이 바쁜 날 왜 와? 우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정문 쪽에서는 할아버지 강인수 씨가 경비병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손주 얼굴만 잠깐 봐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안 됩니다. 사단장님 방문 일정이 있어서요. 사단장? 할아버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그럼 내가 전화 한 통만 하지. 경비병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민간인이 전화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죠. 할아버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연결되자 할아버지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지금 어디야? 상대방이 뭔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짧게 웃으셨죠. 응, 내가 지금 8사단 예하 52연대 3대대 앞에 있어. 손주 보러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네. 자네 지금 어디 가는 중이라고? 8사단? 그래, 마침 잘 됐네. 이리로 와봐. 통화가 끝났습니다. 경비병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건 걸까요? 20분쯤 지났을 때 부대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경비병은 깜짝 놀라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사단장 박철민 소장이었습니다. 충성, 사단장님. 박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정문 앞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급히 달려가 경례를 올렸죠. 충성, 각하, 여기 웬일이십니까? 각하? 경비병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단장이 저 할아버지한테 각하라고 불렀어요. 그건 장성급 장교에게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강인수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예, 각하. 그런데 여기는 어쩐 일로? 손주 보러 왔다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더군. 박 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경비병을 돌아봤어요. 지금 당장 안으로 모셔라. 어서. 예. 경비병은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박 소장은 그 옆을 바짝 붙어 따라갔죠. 부대 내부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할아버지와 박 소장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중대장 류승호 대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충성.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습니다. 박 소장은 류 대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할아버지를 먼저 중대장실로 안내했어요. 각하, 이쪽으로 오십시오. 아니야, 그냥 손주만 잠깐 보면 돼. 아닙니다. 제대로 모셔야죠. 박 소장의 태도는 극도로 공손했습니다. 류 대위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길래 사단장이 저렇게 대하는 걸까요? 중대장실로 들어가자 박 소장은 류 대위에게 명령했습니다. 류 대위, 강우진 이등병 당장 데려와. 예. 아, 네. 충성. 류 대위는 급히 우진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진이가 긴장한 얼굴로 중대장실에 들어왔어요. 충성. 강우진 이등병 입실하겠습니다. 들어와. 우진이가 들어오자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진아, 할애비 또 왔다. 할아버지, 어떻게? 우진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중대장실에 계시고 사단장님이 옆에서 공손하게 서 계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박 소장이 우진이에게 물었습니다. 강이병, 자네 군 생활 어떤가? 예.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솔직하게 말해봐.
박 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진이는 당황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손짓으로 안심시키셨죠. 우진아, 솔직하게 말해라. 할애비가 다 알아. 우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고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고참 병사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면회 오셨을 때도 조롱하고 제가 받은 떡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샘 근무를 시키고 우진이의 말을 듣는 박 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류 대위를 쏘아봤어요. 류 대위,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예,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른다고? 중대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중대장이 몰랐다고? 류 대위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철민이, 일단 그 병사들을 불러보게. 네, 각하. 류 대위, 최한결 병장, 임동욱 상병, 서준혁 병장 당장 데려와. 네, 충성. 류 대위는 부랴부랴 병사들을 불러왔습니다. 최한결과 임동욱, 서준혁은 중대장실로 들어서며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를 느끼자 표정이 굳어졌죠. 충성, 최한결 병장, 임동욱 상병, 서준혁 병장, 박 소장은 세 병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자네들 강우진 이등병을 괴롭혔다고? 예.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한결이는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최한결 병장, 자네가 내 손주를 괴롭힌 건 분명한 사실이야. 내가 직접 받고 우진이한테도 들었네. 할아버지께서 뭘 아십니까? 군대는 원래 이런 겁니다. 한결이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입 닥쳐.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말하는 줄 알아? 한결이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의 정체를 몰랐죠.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신분증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그걸 보고는 새 병사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나? 한결이는 신분증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강인수 마이너스 전 육군대장,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최한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라는 건 대한민국 군의 최고위직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바로 다음 가는 자리죠. 그리고 육군대장은 장성급 중에서도 최고 계급이었습니다. 임동욱과 서준혁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합참의장? 한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촌스러운 할아버지가 군의 최고 위층이었다니요. 박 소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인수 각하께서는 30년간 군 복무를 하시고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셨다. 합참의장까지 지내신 분이야. 너희가 감히 그분의 손주를 괴롭혔어? 새 병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요. 죄송합니다. 각하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자네들 군인이라는 게 뭔지 아나?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동료 병사를 괴롭히는 게 군인인가? 죄송합니다, 각하. 나는 30년간 군 생활을 했네. 전쟁도 겪었고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었지. 하지만 한 번도 약한 사람을 괴롭힌 적은 없어. 그게 진짜 군인이거든. 한결이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침착하셨는지,
왜 2번이나 면회를 오셨는지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던 겁니다. 박 소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한결 병장, 임동욱 상병, 서준혁 병장. 자네들은 즉각 영창에 수감한다. 그리고 군사법원에 회부할 것이다. 예, 예. 세 병사는 헌병에게 끌려갔습니다. 중대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류 대위도 떨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류 대위를 보셨습니다. 류 대위, 자네도 책임이 있네. 부하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몰랐다는 건 변명이 안 돼. 죄송합니다, 각하.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부대 관리를 제대로 하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박 소장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였어요. 사단장이 갑자기 방문했고 병사 3명이 영창에 끌려갔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우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진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할애비가 확실하게 조치했으니까. 할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신 줄. 몰라도 돼. 할애비는 그냥 할애비야. 하지만 우리 손주가 괴롭힘 당하는 건 절대 못 봐. 우진이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박 소장이 부대 전체 병사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운동장에 모인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죠. 전 장병 경청, 오늘 이 부대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참 병사들이 후임을 괴롭힌 사건이다. 병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지만 그렇다고 약자를 괴롭혀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가차없이 처벌할 것이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셨어요. 그날 이후 52연대 3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참들의 횡포가 사라졌고 병사들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한결과 그 무리들은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군 생활은 그렇게 끝났죠. 류승호 대위는 보직이 해임됐습니다. 중대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진 거예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고 부대 기강은 확실히 잡혔습니다. 우진이는 이제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른 병사들도 그 사건을 교훈 삼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어느 주말 할아버지께서 다시 면회를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하셨어요. 경비병들은 경례를 올렸고 모든 간부들이 할아버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면회실에서 할아버지와 우진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뭘 고맙다고 하니? 할애비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근데 할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군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계셨다는 거.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자랑할 일도 아니고. 할애비는 그냥 할애비로 살고 싶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제가 알았다면 좀 더 의지했을 텐데요. 의지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야, 우진아. 할애비 힘은 마지막에 쓰는 거지. 우진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군 생활하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죠? 그럼 전쟁도 겪었고 힘든 작전도 많았지. 하지만 그 모든 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 후회는 없어. 존경스러워요, 할아버지. 에이, 우진이 네가 더 대견하다. 이렇게 어려운 군 생활을 잘 버티고 있잖니. 두 사람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할아버지께서 일어서셨어요. 우진아, 할애비는 이제 가봐야겠다. 건강 잘 챙기고 무사히 전역해라. 네, 할아버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부대 정문을 나가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손주가 서 있는 부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날 밤 우진이는 생활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다음 날 아침 박 소장이 부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대 전체에 포상을 발표했어요. 강인수 각하께서 이 부대를 위해 기부금을 내셨다. 병사들의 복지 향상에 쓰라고 하셨다. 병사들은 감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떠나셨지만 부대 전체에 큰 영향을 남기셨던 거예요. 그 후로 52연대 3대대는 모범 부대가 됐습니다. 다른 부대들도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병영 문화 개선에 나섰죠. 우진이는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저녁식 날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우진이는 할아버지께 경례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무사히 전역합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는 손주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진이는 깨달았어요. 진짜 힘이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부대를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손주를 면회 온 평범한 할아버지가 사실은 군의 최고위직을 지낸 분이셨다는 반전.